Give me the gun, David. David, if you kill him, he will win. 안녕하세요, 우필입니다. 오늘은 나를 죽이는 피해자의식과 나를 살리는 가해자의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하고 완전하며 환한 본성의 힘, 신성이 있습니다. 단지 먹구름에 가려져서 태양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인데요. 저도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뇌에 강력하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는 눈앞이 정말 캄캄하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완전함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거나 명상을 통해 이 완전하고 무한한 에너지의 보고인 0점에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깐 실험을 해볼게요. 거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옆으로 갸우뚱 기울여 봅니다. 고개가 기울어졌나요? 내 고개가 빗돌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똑바른 각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고개가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불완전하다는 걸 어떻게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내 안에 이미 완전함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완전하고 모자라다고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기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려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여 과욕하거나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스스로에게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린 집 청소나 운동하기 싫지만 이불에서 빠져나와 액션을 하는 이 의지와 선택이 바로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하기 싫은 나는 누구이고 그래도 해야지 하는 나는 또 누구인가요? 영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선택할 때 영혼의 힘이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에 빠져 게을러지면 영혼은 먼지가 쌓여 무겁고 근육은 약해져서 나쁜 습관 속에 우울증과 무력증, 그리고 온갖 신체적 불편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존감도 물론 낮아지겠죠? 하기 싫을 땐 보통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거 해서 뭐해? 한다고 달라져? 청소하면 달라지나? 나가서 걷고 뛰어봐도 별거 없던데? 아 몰라, 피곤해 죽겠어. 미지근한 물에 서서히 삼겨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영혼이 시들고 마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살리느냐?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 내 뇌가 주인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청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하기 싫지만 해내야만 합니다. 푸시업을 한 달간 매일 1개씩 늘리기로 자신과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몸은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때 내 뇌가 주인을 점점 믿게 됩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한다고? 에이, 그래도 하루 이틀이겠지. 일주일 지나봐. 또 안 할걸?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란 잡초를 그때그때 자르지 않으면 아름다운 정원이 유지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꿈인 비전을 품고 끊임없는 자기 단련과 훈련, 그리고 명상을 통한 무의식의 정화 등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덕목이 중요합니다. Consistency, 한결같이 일관된, Diligence, 성실함, discipline, 규율, 자기수양, 수행. 이 3가지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결같이 성실하게 자신을 갈고 닦는 마음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하냐? 바로 근력 트레이닝과 뇌 트레이닝입니다. 머리로 해야 하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욕이 나지 않을 만큼 마음이 꺾인 분들을 위해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자 오늘 영상의 핵심인 피해자의식과 가해자의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피해의식과 가해의식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은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받았다라는 의식입니다. 가해의식은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의식이 주로 있으신가요? 질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평화와 행복에 도움을 줄 것 같으신가요? 피해의식인가요? 가해의식인가요? 아니면 둘 다 잘 모르시겠나요?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부주의해서 내 차를 톡 하고 쳤습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아니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난리예요? 라며
그러며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괜찮으세요? 또는 미안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해를 해놓고서 내가 어떻게든 피해를 입었다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래야 금전적 손실이 줄어들 테니까요. 사회 분위기나 시스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다라는 인식을 무의식 안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피해의식을 계속 잡고 있을수록 나의 무의식에는 가해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됩니다. 가해자가 늘어나니 미움과 증오가 계속 커져서 나의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가해자 때문인 것 같아서 더 미워집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 당연히 내 안에 늘 잠재되어 있던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합니다. 무의식에 피해의식이 가득하면 어떠한 약으로도 수술로도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빨리 피해의식을 가해자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구나. 왜 내가 가해자인지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가해자입니까?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지 나는 누구를 괴롭힐 생각 자체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두꺼운 구름을 걷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부모님께 학대를 받아서 평생 원망을 하며 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끊어내고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까? 부모님도 그분들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고 싶은가입니다. 나에게 나의 오랜 습관을 그리고 집안의 되물림을 끊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디자인해 나갈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느라 고생했다고 위로부터 해줍시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너무 잘 견뎌냈어. 그리고 나에게 미안해. 내가 상황에 빠져서 나를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내 영혼아 미안하다. 그리고 많이 고맙다.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라고 자신부터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무의식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으로는 구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름은 나의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발자국을 지우듯 구름을 걷어낼 수 있는 유효한 액션을 해야 합니다. No action, no creation. 행동이 없으면 창조는 없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그 피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은 바로 미, 용, 감, 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용,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향한 감사함과 사랑이 솟아날리 만무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려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빨리 깨우쳐야 합니다. 내가 왜 가해자인지를 알게 되면 내 무의식 안에는 나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보이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굴색이 서서히 좋아지고 숨쉬기가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사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아플 때도 짜증만 냈다가 가해자가 된 뒤부터는 그래도 여기는 덜 아프네 라고 할 수 있고 무릎이 조금 아파도 그래도 걸을 수 있어 라며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이 커질 때 그때부터 삶이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생깁니다.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것입니다. 가해자의식은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의식, 책임감을 가진 의식입니다. 불교에서의 네타시오와 같은 맥락입니다. 나이만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죠. 책임감이 있어야 어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상대방 탓하며 내 삶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갉아먹지 않겠다라는 주체적 선택인 것입니다. 피해의식은 스스로를 가해자의 노예로 전락시키며 모두의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는 노예의식이고 가해자의식은 양심의 기반을
두고 영혼의 성장을 선택한 성숙하고 주위를 힐링하는 책임있는 주인의식인 것입니다. 내가 왜 가해자인지는 스스로 더 찾아보셔야 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니 납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내가 왜 가해자인지 보편적인 이유 2가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그 가해자는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가해자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 가해자 또한 자신을 누군가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당신에게 억눌린 분노를 표출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잦은 폭행을 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피해자라는 무의식의 펜듈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탓만 주구장창 해댑니다. 나만 피해자인 듯 하나 그건 나만의 입장이고 대부분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네모 속에 암하고 닫으면 나암, 즉 모두 남이 됩니다. 나를 열면 모두가 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혼끌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의 본성이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들만 가득한 세상이니 조화로울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는 양심이 깨어난 사람입니다. 또는 깨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선택적 의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모두 깨어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시지만 여러분이 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말이죠.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몸으로 맞고서 우리 차가 오고 있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몰상식한 행위이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놀랍게도 진짜로 자신이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피해의식에 기반한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면역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도치 않게 스스로 자신의 면역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감정적, 정서적으로 알게 모르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에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무의식의 밭입니다. 감사함이 바탕이 된 토양에서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밭에서는 일상생활이 기적이 됩니다. 감사함과 사랑은 이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창조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평생 기도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무의식에 피해의식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하느님 부처님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기도를 수십 년을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식의 해부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엑셀을 밟아야지 걸린 채로 풀엑셀을 밟으니 많은 사람들이 공회전에 지쳐 번아웃이 옵니다. 많은 이들이 원인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구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원리를 알게 되면 나와 주변을 힐링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힐링하는 파워는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힐링 파워는 감사함이고 사랑입니다. 감사함과 사랑이 없다면 힐링할 수 없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물질과 영성이 조화로운 세상, 영성 8대 물질 2의 세상도 결국 피해의식 가득한 사람들에서 가해자의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남 탓만 한다면 이 미세먼지와 팬데믹, 전쟁, 그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는 자생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영혼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과서를 암기하고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암기력 테스트로 대학에 진학하고 앞으로의 시대에 과연 지금의 교육 시스템으로 공존에 필요한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책을 펴고 시험 보면 왜 안 됩니까?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건데 암기 평가 따위를 하니 경쟁 과열에서 오는 인성 파탄에 시대착오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이 시대에선 지식을 많이 외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질문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입력하면 답도 올바르게 출력됩니다. AI 시대에는 인성지능,
자연지능,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5차 산업입니다. 이는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밝은 사람, 염치를 아는 사람, 나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피해의식보다는 가해자의식이 많아 미용감사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할 것이며, 그리고 다행히 제 주변을 둘러보면 생각보다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인성 천재들, 즉 신인류가 아닐까? 감히 의문을 던져보며 오늘 영상 마무리해봅니다. 감사합니다.